근데 오늘 존 볼턴 미국 그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방한합니다. 그 먼저 일본에 들렸다가 한국으로 오는 순서죠. 그렇죠. 그 일각에서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이런저런 얘기 다 듣고 왔으면 우리한테 좀 불리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네요. 사실은 뭐 그 냉정히 보면 불리할 것도 유리할 것도 없는 것이 예. 원래 그 지금 이번 그 볼턴 보좌관의 그 일본 한국 순방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 그 연합 함대 파견 예. 그것을 말하자면 협조 요청하기 위해서 온 게 원래 그 본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이제 시계를 뒤로 돌려서 이제 보면은 지난번에 그 이 G20 G20 정상회의 뒤에 열렸던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때 볼턴이 안 보였잖아요. 네. 이미 오래전에 그 우리 저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은 이란 문제 전담하라고 중동에 했단 보냈나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뭐 한일 간의 뭐 중재 문제라든가 물론 뭐 그 한일 그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라고 얘기하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그 거론이 됐을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일본 언론이나 심지어 그 기자 브리핑이나 이런 곳에서 한일 간의 무역 갈등에 대한 중재 문제라든가 그 지소미아 문제조차도 거론이 안 됐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그런 것을 중지하기 위해서였다면 볼턴을 보내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확전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 갈등이 확산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메시지 전달 정도는 원론적으로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구체적으로 관여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정도까지는 그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뭐 일본의 교도통신이나 산케이 보도에 따르면 아무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을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확인이 될 사안은 아니고 뭐 본인이 뭐 이야기하지는 않는 이상은 근데 아무튼 일본 언론에서는 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을 봐서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언급을 했을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지소미아가 어떤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가 있는가 이 문제는 좀 별개의 차원에서 따로 점검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네. 아무튼 근데 이게 이제 논의의 관심사가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자의 질문을 받으면서 문재인 대통령부터 관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게 또 청와대 이제 브리핑은 관여가 아니라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관심이냐 관여냐 아무튼 뭐 이 그 표현의 어떤 단어의 수위는 있지만 결국은 어떤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개입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던 부분만은 팩트로 좀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볼턴 보좌관이 한국에 와서 이 이야기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국 정부 요청하는 구도가 될 것이고 지소미아가 논의가 된다면 한국 정부가 그렇죠. 미국 정부한테 뭔가 개입이라든 중재 얘기를 한다면은 이 큰 두 개의 이슈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미국이 들어올 수 있는 관여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된 거 아니겠어요? 호르무즈 해협 그 파병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우리 입장에서는 좀 그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뭐 또 구축함을 보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실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회 차원까지 논의가 확정돼야 이건 되잖아요. 파병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좀 내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네. 뭐 이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뭐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찌 본다면 지금 우리의 당면 과제의 핵심은 그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은 한일 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의 문제. 여기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파기라고 하는 카드가 일정하게 유효하게 쓰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예. 결국은 초점은 여기로 이제 그 맞춰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 일단 논의를 분명하기 위해서 확인할 건 문재인 정부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파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다만 가능성 검토하겠다. 여러 가지 이렇게 옵션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차원에서만 언급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야 되는 게 우리 옛말에 찌르는 칼보다 겨누는 칼이 더 무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전략은 이 그 지소미아를 찌르는 데 쓰겠다는 게 아니라 겨누는 데 쓰겠다는 거. 일단 지금까지의 수위 조절은 이 부분부터 좀 확실해야 되는 건데 자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만큼 민감하게 반응해 들어가면서 자신들의 한일 관계 갈등에서 역할을 어떻게 설정해 들어갈 것인가,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가. 일단 초점은 여기에 그러니까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이제 이제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라고 하는 게 편하겠어요. 예. 간단히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일단은 미국은 이 한국이 이런 그 파기할 수 있다 검토하겠다는 입장 보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그 입장을 이미 밝혔어요. 예. FFVD를 위해서 그건 필요하기 때문에 뭐 표현은 완곡하게 했죠. 저 미 국무부 관계자 이름으로 전적으로 지지한다. 전적으로 지지한다. 연장을 이렇게 얘기했으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그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카드가 되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물론 이런 면은 있어요. 이 칼이라는 게 칼집에 있을 때 약간 요거
요만큼 보일 뽑아서 때, 보여줄 때 빛이 이제 반짝할 카드가 때. 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 카드는 잘못 칼을 뽑잖아요. 그러면은 그 좀 표현은 좀 거칠지만 자해 공갈 카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이거는 청와대에서 밝힌 정영실에 말한 것이 그러니까 자해 청와대에서도 공갈이다? 그날 말하자면 5당 대표회동 때 처음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안보실장이 살짝 비쳤다가 또 그 뒤에 다시 진화를 했다가 사실은 그거는 원론적인 입장 표명이다. 그랬다가 마지막에 그것도 열려 있는 저 카드로서 검토하겠다고 또 이제 한 발 더 나갔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청와대 내부에서도 굉장히 그 이견이 엇갈리는 신중론과 칼을 자해 공갈이라면 일단 그 이견이 효과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악영향을 그 얘기를 준다는 거 조금만 더 제가 아니겠어요? 말씀을 드리면 왜 안 좋냐면 우리 안보에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 아주 냉정히 말하면 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그 당시 체결 당시에 2012년에 하다가 1차 실패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한 거잖아요. 이거를 제일 뒤에서 재촉한 쪽은 미국이에요. 그때 당시에 2012년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제일 민감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 바로 이것이 북핵 문제나 중국에서 있을 수 있는 가상적인 안보 위협에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초거든요. 그러나 아주 냉정하게 보면은 이 자체는 평시에는 그렇게 뭐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는다기보다는 이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 말하자면 그 한미일 공조를 유지해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해공갈 카드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쓴 이유는 뭐냐면 자칫하면은 지금 가뜩이나 한국이 뭔가 이 남북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자꾸 그 중국 쪽으로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이미 한미일 공조에서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에 대한 불신감을 더 심화시키면 더구나 이 한일 무역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양자 관계예요, 사실은. 그러나 안보 문제는 이 다자 관계고 미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렇게 흘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함부로 뽑기 어려운 카드다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뽑지 말아야 된다는 저도 동의를 하죠. 그러니까 파기선언 이거는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한은 8월 24일까지예요. 한 달이 있어요. 한 달 동안 우리는 이걸 가지고 충분히 놀아야 된다. 활용해야 된다. 일단 이 점을 먼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 게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동관 수석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아쉽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미국이에요. 네.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2016년 하반기에 두 개의 중요한 군사적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지금 이야기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2016년 11월 23일에 체결이 돼요. 근데 참 재미난 현상이 사인을 한 사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국방장관인데 일본은 뭐냐면 방위상이 아니라 한국 주재 일본 대사가 와서 사인을 해요. 무지하게 급하게 서둘렀어요. 왜 서둘렀을까를 한번 잘 따져보세요. 시점이 2016년 11월 23일이면 박근혜 탄핵을 한 해 만에 이야기가 거의 피크점에 있을 때였어요. 다시 말해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미국은 아주 급박하게 움직였어요. 또 한 가지. 그 몇 달 전에 2016년 7월에 한미 그 국방부 당국자들이 뭘 선언하냐면 사드 배치를 합의를 봤다고 선언을 해요. 네. 결정을 했다고 그 발표를 합니다.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2016년 4월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패배한 직후예요.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 그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은 보수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고 정권이 교체가 됐을 때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미국은 급박하게 2016년 하반기에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움직였는가? 이건 세상이 다 알아요. 지금 미국이 아시아 회귀 전략을 펴면서 대중 봉쇄 전략을 폈고 여기서 축으로 봤던 게 한미일 삼각 동맹이고 한미일 삼각 동맹에서 중요한 축이 뭐냐면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었고 그래서 다그쳤다라는 거. 이건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군사정보 보호 협정에 대해서 만약에 균열이 간다고 한다면 사실은 정보 교류나 이런 데서 실제적인 차원에서의 타격보다는 한미일 삼각 공조라고 하는 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점에서 미국이 더 그렇죠. 염려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한미 간에 정보보호 협정이 잠깐 있고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요. 그러세요. 그다음에 미일 간에도 정보보호 협정이 있어요. 한미일 간에도 약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보보호에서 정보 교류에서 이렇게 크게 지장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그 정서적으로나 상징적으로 갖고 있는 삼각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훼손되고 느슨해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은 우려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의 그럼 아쉬운 사람이 웅을 팔아. 이 차원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한 달 동안 이걸 갖고 놀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근데 그게 그거 말씀하시고 이어갈게요. 자꾸 놀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노는 게 왜 자해 공갈이 될 가능성이 많냐면은 네. 지금 일단은 일본은 생각보다 여기에 대해서 쿨해요. 지금 지난 6월에 그 동아시아 연구원하고 일본의 시민단체가 함께 조사한 내용을 보면
한일 간의 방위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12.8%밖에 지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 쪽에서 20.4%.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은 이런 인식이 상당히 낮다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자기네가 사실 갖고 있는 정보 역량이 높기 때문에. 근데 그 여론조사가요. 그 조사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물론 만약 일반 국민이냐 아니면 전문가 집단이냐에 따라 일반 다를 수 국민이에요. 있겠죠. 일반 국민이기 그럼 별로 때문에. 의미가 없는 아니 그러니까 거죠. 내 얘기는 뭐냐면 말하자면 이것이 카드가 되려면 예. 사실은 일본 국민 일반 여론에도 아 한국이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전혀 말하자면 일본 언론이나 이쪽에서 거론이 안 된 이유는 우리가 이 카드를 쉽게 뽑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또 다른 이제 논거도 되지만은 사실은 더 핵심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아마 정확히 기억하실 텐데 2005년에 지금 바로 국가안보국장 그 직을 맡고 있는 일본의 그 야치 예. 야치 이분이 국장이요. 그렇죠. 예. 야치 국장이 지금 우리로 치면 이제 그 국정원장 예. 비슷한 역할이에요. 이분이 2005년에 외무성 저 차관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한국 국방부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발칵 뒤집혔었죠. 저 대대적으로 보도도 됐었고 네.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한국과. 그런데 이 말이 저도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랬는데 제가 바로 똑같이 2008년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직접 그때 직접 들었어요. 부시 대통령한테 현장에서 이제부터 정보를 주겠다. 이제부터입니다. 이게 그 이명박 대통령 회고록에도 나오고 제가 썼던 책에 강조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뭔가 그 일본에선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그 백악관 핵심 기류 속에 이거 한국이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하는데 이 카드에 갖는 의미는 뭐냐면 뭐 한일 갈등 알겠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일 갈등에 대해 무역 갈등에 대해서는 당신들끼리 기본적으로 알아서 하되 이걸 확전시키지 말라는 게 기본적인 태도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고 안보 카드를 꺼내들어 그러면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주는 말하자면 아까도 그 얘기하셨잖아요. 이거는 실익도 실익이지만 명분의 문제다 이거예요. 이제 아주 결국은 김종배 그렇죠. 평론가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수석께서는 김종배 평론가는 실리 차원에서는 우리 한국 정부가 미칠 게 없다라는 근데 그거 주장이라고 똑같아요. 판단하시는 일본도 것 미칠 같아요. 게 없다는 입장이네. 한국 이나 보수 같은 경우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서 그러니까 100번 강조하고 지금 이동관 수석께서 그 네. 기조에서 말씀하시는 건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존중을 해요. 근데 그 한미 그 동맹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낮은 자세로 미리 알아서 길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물론 거죠. 없죠. 이건 다른 건데 지금 이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나와? 그럼 한번 놀아봐. 지금부터 너희하고 상대 안 해. 미국이 이렇게 간다면 지금 이동관 수석이 말씀하신 자해 공갈 뭐 이런 이야기가 성립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그 잠깐 2016년 하반기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뭐냐면 미국이 그렇게 배짱 튕길 수 있는 지금 동북아 정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그 말씀은. 당시와 지금은 다르다 보는 아니요, 거 그 전제가요? 당시나 지금 똑같은 거죠. 네. 어찌 본다면 중국은 계속 커가고 있는 것이고 중국은 계속 커가고 있는 상태에서 대중 봉쇄 라인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동북아에서 중요한 것은 한미일 삼각 동맹을 구축을 하는 것이고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어떤 그 경제적인 측면이나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잘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러니까 엮이려고 위안부 합의도 그래서 종용했던 거 아닙니까? 사실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그런데 만약에 틀어진다 이러면 미국의 동북아 전략 구상이 그러니까 어그러지는 거기 때문에 미국은 그래 그럼 니네 뺏게가 아니라 네. 야 그러지 마. 니네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맞춰보자. 이렇게 간다라는 이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일부러 자진해서 미리 낮은 자세로 왜 가야 되냐? 아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조금 이 나이브한 기대일 가능성이 높아요.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것도 미국이 뭐 니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다는 것이 아니고 못 가죠. 절대 못 가죠. 물론 이런 그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든가 하는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뭔가 뒤에서 그래도 조정 역할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갖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일 무역 갈등 이거를 적극적으로 나서 중지하고 위안부 때와 지금 상황이 다른 건 뭐냐면 위안부 합의라고 하는 거는 그 뒤에서 미국이 종용한 이유가 그 당시에는 그래도 대중 공동 전선을 펼쳐야 돼 보조를 취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했지만은 사실은 국제적으로도 이미 여론에서 압도적으로 밀려 있었어요 일본이. 그러나 이 한일 무역 갈등은 양자 관계라고 하는 것으로 알아서 좀 해결하라는 게 이미 기본적인 그 트럼프의 입장이란 말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카드를
이렇게 앞으로 공개적으로 꺼내가지고 이런 카드라는 건 뭐냐면 성공을 해야 미국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한 것까지는 좋은데 성공해서 유효해야 의미가 있는 카드인데 자칫하면 신뢰만 손상시키고 잘못하면 스타일만 그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 말은.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싸움이 벌어질 때 미국 백악관에서 볼튼 얘기 다루고 그다음에 미 국무부의 폼페이오 얘기 다루고 뭐 배드캅, 국캅 하면서 뭐 서로 어떤 다른 역할을 하죠. 이런 해석까지 나왔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난기류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엇박자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전략적인 이중 플레이다라고 하는 것도 일반적인 분석이었는데 아까 청와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이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볼 게 아니라요. 이건 어떤 전략적 모호함 내지 전략적 어떤 뭐냐면 난기류라고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의 일관된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 입장에서도 나중은 그러니까 뒤를 또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전략적으로 일정하게 모호함을 주면서도 뭔가 기운을 풍기는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외교 안보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그건 좋아요. 이거를 네. 이견으로 표현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아니 거죠. 이견은 이견이고 그것이 전략적으로 어떤 효과를 미치느냐는 건 별개고 제가 한 가지만 아까 우리 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중국을 봉쇄하는 말하자면 이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미 사실은 그 대열에서 우리가 반보쯤 이탈했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지금 인도 태평양 라인에서 이제 우리가 이 가입하라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좀 그럴까요? 제가 개입을 잘 안 하지만 거기까지 마저 하고 이왕한 거니까. 두분 얘기를 그러니까 들어보면요. 거기에서 너무 이미 너무 우리가 넓게 나가죠. 반보 이탈했기 때문에 미국 해양으로 나가면 입장에서는 안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배 평론가는 실익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기회가 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는 거고 이 자칫 이런 상황에서 칼을 잘못 꺼내게 되면 이동관 전 수석께서는 한미 간의 신뢰 상실이라는 큰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청와대에서는 다양한 어떤 기류로서 미국에 넌지시 던진다는 의미에서 청와대의 반응을 볼 수 있는 화면이 한번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어떤 정부 여러 정책을 홍보하던 조국 수석이 오늘 뭔가 책을 하나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책 내용이 일본 회의의 정체라는 책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 겉페이지가 먼저 한번 아니요, 얘기해주세요. 말씀하세요. 그럴까요? 네. 뭐든지 비판하려고 그런다 그럴까봐 조금 저어되기는 하나. 저. 예, 일본 회의라고 하는 것이 일본 지금 말하자면 그 구구 정치 사회 단체 거의 큰 모체 비슷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본영의 그런 그렇죠. 카르텔. 카르텔의 어떤 그 거점인데 물론 거기에 이제 뭐 지금 현재 뭐 강요에 뭐 상당수가 들어가 있고 국회의원의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류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제가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수석회에 갖고 와서 보여준 거 뭐 좋아요. 그건 말하자면 이 청와대의 어떤 순발력 있는 언론 플레이랄까 조국 수석의 그 순발력 있는 언론 플레이라고 뭐 100번 양급해서 인정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좀 답답했던 건 청와대에서 나오는 이런 메시지들의 정합성이 없어요. 왜 정합성이 없냐? 바로 이 일본 회의의 정신적 뿌리와 연원을 올라가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시다 쇼인입니다. 근데 바로 며칠 전에 거기에 지금 이름만 대면 알만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 원래 핵심 관계자 내가 청와대 있을 때 핵심 관계자였는데 아무나 핵심 관계자라고. 근데 알겠습니다. 그때 요 얘기만 할게요. 아니 요 얘기는요. 지금 요시다 쇼인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죠. 모르는 분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김종배 평론가의 또 대응하는 발언은 내일 바로 이 시간에 바로 이어서 가도록 끝납니까 또? 하겠습니다.